유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입니다. 오늘 결산 상임위여서 굉장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결산 보고 방사청 보고 내용 중에 일부 드론 사업 지원 사항도 있고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7쪽의 해안전철 무인 항공기 사업이 마침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 아시다시피 진전등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교훈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마침 어제 아침에 북한이 신형 무인기 2종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드론을 중심으로 전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폭 드론인데요. FPV라고 시가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레이싱 드론입니다. 레저용 레이싱 드론인데 이 장난감 같은 게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 전차까지 파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렇게 이제 가구를 쓰고 이제 조종을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전차를 드론이 뒤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게 드론인데요. 이 드론이 정확히 취약부를 타격해서 무력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도 이런 것을 열심히 지금 보고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거는 러시아군 전차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첨단 신형 전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1차 대전 때 초기에 나왔던 전차 비슷한 모습인데 드론이 두려워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이 두려워서 저렇게 전차 위에 사방에 장갑을 덕지덕지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포탑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탑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겁나서 너무나 무서워서 저런 임시방편으로 전차에 저렇게 장갑을 붙이고 있는 게 러시아군의 현실입니다. 이 드론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음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북한이 김정은 창관의 신형 드론 자폭 드론 2종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롭이라고 불리는 자폭 무인기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인데요. 다음이요. 이 드론이 사실 위협적인 것은 언론에서 별로 소개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레이더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모습인데 저게 이제 우리 천궁2 요격 미사일 레이더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KMD 일환으로 천궁2라든지 이런 요격 체계를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인 레이더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이 어제 공개한 드론 중에 하롭과 비슷한 것은 우리 특히 KMD 이 천궁2 같은 요격 체계의 위협적인 존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또 하나 이제 공개한 것은 언론에 러시아 제 드론과 비슷한 형태다. 란쳇이랑 비슷한 형태다. 많이들 언급이 됐는데요. 란쳇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존재인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 말고 이제 이스라엘의 히어로 4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오히려 더 흡사한 형태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날개 길이 등을 분석을 해볼 때 란쳇보다는 이스라엘 히어로 400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이요. 우리 K2 전차 모형을 상부에서 타베특이라고 수직으로 타격하는 이러한 사진도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합참 차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K2 전차라든 전차가 저런 식의 타버텍 공격을 받을 경우 지금 방어 수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도방어 장치도 개발했거나 신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내려꽂는 데까지는 커버를 못합니다. 60도 정도까지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장님, 북한이 어제 공개하기 전에 이런 신형 무인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기 개발 동향들은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자폭 무인기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로부터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선물 받은 거라든지 또 이란으로부터 어떤 기술이나 또는 기기를 도입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 주관하에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형 무인기 성능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겠네요.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본부를 포함해가지고 네.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사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올해 연말 전략화 예정이었던 휴대용 드론군 사업이 이 구매 시험 평가 착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드론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 지역과 접촉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 지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접촉 지역은 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 지역은 주로 이제 후방에 있는 기지들이 많고, 접촉 지역은 그야말로 북한하고 접하고 있는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 지역의 안티드론 체계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이 지연되고 있는 네, 지금 22년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긴급 전력으로 방금 말씀하신 3개의 전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방 지역에 있는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GOP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촉 지역의 대드론 통합 체계는 그 드론을 탐지하는 주파수와 관련돼서 좀 변경 소요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용 드론거는 이제 헬기를 이용해서 적의 무인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헬기의 어떤 비행 안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망 인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소요를 좀 구체화해서 관련 기관과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